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원, 마음을 정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남자. 스님은 뭐라고 살지는 생각해봤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이 남자의 젊음을 이곳에서 썩게 하여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 말라고 하는 남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일찍 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스님은 남자에게 점을 봐주고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주지 스님은 영순 엄마에게 말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영훈이 용하면서 악한 무당이 될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영훈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의 손에서 기이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시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유이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영훈. 무당이 되지 않으려 일부러 사주와 관상을 배웠습니다. 점쟁이가 될 팔자에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신병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점쟁이가 되면 내재된 본성이 튀어나와 사람을 해칠 것이랍니다. 스님은 영훈에게 험한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 건지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영훈에게 스님은 세상 만만하지 않다고 하네요. 쪽지를 건네면서 뛰어난 윤보살이 소개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람을 구하는데 서울이니까 영훈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영훈은 절을 올리며 그동안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참을 스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속옷 몇 가지와 스님이 챙겨준 통장 하나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영훈은 25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모습, 명일금융이라는 간판의 건물 하나, 영훈은 스님이 알려주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부업체 하면서 생각하는 영훈.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이었다는 영훈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부업체자. 영훈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육은 빠짐없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면접자는 다행이라면서 어떤 회사인지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폭리를 취하는 불법업체라면 일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영훈. 그런 회사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해줍니다. 일단 석 달 정도 지켜보자고 하는 면접자. 수긍하는 영훈은 인사를 드리고 나섭니다. 파란 하늘 명일금융 건물의 모습. 영훈이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다고 인사합니다. 일은 저분한테 배우라면서 한 여자가 말했죠. 날카로워 보이는 한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영훈. 양태평은 1살 어린 영훈에게 말 놓겠다며 편하게 대하는데요. 속으로 반말을 듣는 것을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영훈. 태평은 일단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네요. 지금 만날 사람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향한 곳은 한 농촌 마을. 주택 앞에 주차를 하고 대문 앞에 기다립니다.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태평. 아줌마가 문을 열자 태평이 집으로 들어섭니다. 당장 오늘 원금이나 이자 일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줌마가 시간을 더 달라며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회사에 보고하겠다는 태평.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아줌마. 조그마한 손이 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의 자식은 도와달라고 울먹거렸죠. 영훈은 손을 잡은 아이의 상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 태평이 버럭 화를 냅니다. 딴 생각에 잠긴 영훈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훈을 남겨둔 채 떠나버린 태평의 차. 아무 말 없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영훈. 손잡은 아이는 겁에 질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이주인은 가난하지만 딸 좋은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은지의 사주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은지에게는 지살과 반한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특이한 사주인 것입니다. 영훈은 다시 주희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영훈. 주희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째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아이가 혹여나 이야기를 들을까봐 노트에 적는 영훈. 영훈은 은지의 친아버지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것이죠. 당혹스러워하는 주희의 표정. 애를 지우라고 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과 당시 하던 일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영훈. 주희가 돈을 갚아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요. 영훈은 주희를 설득하여 그를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주희가 이름이랑 당시 다니던 대학교를 알고 있는데요. 영훈은 그거라도 일단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명일금융에 온 영훈. 연락도 없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이냐고 상사가 묻습니다. 이때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데요. 사장님이 영훈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했죠. 영훈은 상담을 위해 다시 주희 집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이없다는 듯 영훈을 노려보는 사장님. 영훈은 상담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아이의 생부를 찾는 것은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웬만한 사람이면 양육비로도 빚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영훈은 이번 일로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하네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니 한 달만 일해보라고 설득하고 잘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하는 영훈.
이번 달까지 일해보겠다고 하는 영훈입니다. 이주희의 남편은 백수였지만 아버지가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죠. 사장은 영훈이 운이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 현진물산 송은채 사장. 한 달 후였고 사장님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찾아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영훈이 일을 그만두면서 보험 영업을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력서를 받고 싶은 눈치를 보이는 누나 송 사장. 마침 회사가 지금 공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송 사장은 영훈의 이력서를 받고 짚습니다. 현진물산 인사팀의 분주한 모습. 골똘히 모니터를 바라보는 한 사원. 영훈이 현진물산이 아닌 현진생명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위에서 통과시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 그의 입사 지원서에는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과장님 하고 외치는데요. 사장이 인사과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양전무에게 보고하지 말고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갑자기 사장이 이력서 상태를 아는지 문득 궁금해지는데 만약 모른다면 인사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죠. 사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실내 인테리어 된 사장 송은채의 방. 인사과에서 최영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면서 박장대소하는 송 사장. 배운 것도 없고 산에서만 살았던 영훈이 재미있습니다. 송 사장은 면접날에 영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차한 날 현진물산 본사 건물. 면접을 보러 온 영훈. 면접 보러 왔다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죠. 면접은 이미 진행되었고 장소도 다르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영훈을 부릅니다. 자신을 따라서 오면 된다고 하네요. 사장님실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우 당황한 기색의 영훈. 문을 열고 사장실에 들어갑니다. 송 사장은 면접 분위기가 이상하죠? 하고 물었죠. 현진생명 공채 면접은 아니랍니다. 명일금융 송병창 사장의 소개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지금 현진물산 공채를 보는 것이라는 말에 당황합니다. 송 사장은 물산이 아니라며 생명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했다는 송 사장. 첫 번째로 뭘 잘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영훈이 다른 지원자보다 잘하는 점을 생각했죠. 대답은 사람을 잘 봅니다였습니다. 현진물산 건물 앞 대형 버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입니다. 영훈도 있었고 회사원이라는 것을 실감하네요. 누군가 최영훈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불러냅니다. 인사과 직원이 신입을 불러내는 상황이었죠. 그는 영훈에게 절대 따로 면접 받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훈의 스펙을 이야기해주는 인사과 직원. 지방대 나왔다고만 말하고 이름은 대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사장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신신당부한 끝에 그는 영훈을 믿겠다고 하네요. 경기도 양평 현진물산 교육센터. 8명씩 한 조를 짜는 상황입니다. 조원들끼리 둘러앉아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려대, 컬럼비아 등 다들 스펙이 엄청납니다. 이면이라는 여자가 조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학 갔다 와서 모르는 게 많다는데요. 영훈은 그녀를 은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거리 풍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었죠. 영훈은 오는 길에 멀미가 심해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말을 오래 안 섞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혼자 있는 영훈에게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면이가 커피를 주려고 온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합니다. 연희는 다짜고짜 자신이 어떠냐고 묻는데요. 사주를 잘 본다면서요? 라고 하는 연희. 명일금융 송병창 대표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송 사장이라는 거죠. 경남 고성 연주사가 맞냐고 물어보는 연희. 미신 따위는 질색이라면서 돌변했죠. 영훈은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연희는 들킬까봐 두렵냐면서 비웃는데 영훈은 사람들이 사주 봐달라고 할까봐 두렵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은 것이죠. 연희는 자신감이 과하다며 비난합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는 영훈. 현진물산 직원이 되려면 점쟁이임을 증명하라는 연희. 태어난 시각을 묻자 연희가 왜 모르냐고 합니다. 그럼 악수 한번 하자고 하는 영훈. 지금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반응하는 연희. 짜증나니까 악수만 한번 하자는 영훈입니다. 연희는 영훈의 태도에 자신이 너무 무례했나 생각하죠. 영훈과 악수를 하는 연희.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자는 영훈의 말. 사주를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영훈은 연희가 제복과 인복을 타고났다고 하네요. 예능과 학업 어느 쪽이든 다 잘했을 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딜 가나 주목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승승장구한다고 말을 해주네요.
연희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싶었는데요. 그걸 꼭 사주로 봐야만 알 일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영호는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하냐고 물어보는 영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멈추는 영호는 사주풀이는 여기서 마치겠다고 가버리는데요. 할 말 더 해보라고 외치는 연희. 영호는 결혼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0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년에 형제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동생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연희. 영훈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연희가 흥분한 채로 계속 재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연희가 먼저 자리를 떠났죠. 본격적인 연수교육이 시작된 이튿날, 회사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날이죠. 기초 지식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훈. BL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군가 선화증권을 말하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리를 먼저 피했던 연희였죠. 어제의 일은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영혼의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연희. 연희가 손가락질하며 저기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안경 낀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는데요. 연희가 아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맞춰보라고 하네요.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영혼. 12월 4일 오전 7시 10분이라고 알려주는 연희. 영혼은 저 사람이 연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제복이 있으나 연희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모와 연이 깊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사주를 계속 들으며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연희. 안 좋은 이야기는 본인에게만 한다는 영혼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말년이 좋지 않다고 했죠. 안 좋은 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광대가 약하여 인덕이 없다고 합니다. 고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문제는 복은 혼자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크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안경 낀 사람이 연희에게 손을 흔드는데요. 본인에게 아는 척 하는 줄 알았던 연희. 연희는 영혼이 사람 좀 본다고 인정을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 레스토랑. 그 남자는 양철기 전무 아들로 양준기라고 합니다. 연희와 준기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준기가 연희에게 들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혼은 예뻐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연희가 기분 나쁜 소문을 들었다고 하네요. 양준기의 어머님이 아들과 연희의 궁합을 본다고 했던 겁니다. 준기가 연희와 결혼해 이득을 얻는 내용이지요. 이 말을 듣고 영훈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거절하겠다고 했죠. 준기가 연희 옆에 앉아도 되냐고 오는데요. 아까 손 흔들었는데 안 받아줘서 서운하다고 하네요. 놀라운 거 아니니까 공사 구분하자고 하는 연희. 준기가 영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훈이 인사를 받아주는데요. 우리 연희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하는 준기. 영훈은 안 친하다며 단답형으로 말했죠. 그리고 친한 척하면 연희씨가 오히려 싫어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연희가 음식을 내뿜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연희. 휴지 가져오겠다는 연희에게 괜찮다고 합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심기가 매우 불편한 준기입니다. 연희가 영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동시에 준기를 뒷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묻는데요. 영훈은 연희 어머님이 사장님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준기가 난리치면 자신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연희는 영훈을 골똘히 쳐다보네요. 2박 3일의 오리엔테이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영훈의 첫 출근날이 다가왔죠. 밥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영훈. 뭐야 오늘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주인 아줌마가 들어왔는데요. 고시원에서 꼬박꼬박 끼니를 챙기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취직 안 한 줄 알고 계셔서 영훈이 취직했다고 합니다. 현진 물산이라고 하자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데요. 아줌마는 거기 다니면 자기 딸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만나면 인사하겠다고 나가버리는 영훈. 편의점에 가서 아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편 송 사장과의 면접 때 송 사장은 사람 잘 보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영훈은 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했죠. 불확실한 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송 사장. 어쩔 수 없으니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영훈입니다. 송 사장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의 면접자들은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훈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겠다는 영훈에게 채용을 제안하는데요.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붙은 영훈. 다만 조건이 있다고 하는 송 사장인데 한 달간 몇 사람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영훈도 특수한 상황이라는 비밀 유지를 부탁합니다. 여러 아파트와 건물의 모습.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고 영훈이 나서네요. 이때 마주보며 걸어오는 여자.
아주머니의 딸이었고 영호는 인사를 건넸죠. 영호는 힐끔 쳐다보는 아주머니의 딸. 아 예 라고 하면서 지나칩니다. 관심 없는 듯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데요. 영호는 그녀를 계속 주시합니다. 회사로 출근한 영훈. 영업 2팀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희와 같은 팀이 된 것이었죠.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되냐고 하는 영훈인데 같은 팀에 배정된 것이 계획된 것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영업팀 지망 연희를 영훈과 같이 배정한 송 사장. 영훈이 해줄 일이 하나 있다고 하는 연희인데요. 엄마가 전달하는 첫 번째 업무 지시라네요. 영업팀 윤성우 부장과 차지열 상무를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송 사장은 영훈이 사주 보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표현할 건지 궁금할 것인데요. 신입사원들을 마중 나온 영업사원들, 영업 2팀 과장 고일주가 인사합니다. 노영석 대리도 인사를 건넵니다. 김승규 과장은 고 과장에게 잠깐 보자고 하네요. 연희 같은 사람이 비서실 인재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훈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출신 대학과 자격증 비공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로열 패밀리 아니냐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과장님. 연희는 두 과장의 이야기를 이미 눈치챘습니다. 영훈은 연희가 사장님 딸임을 누가 아냐고 묻죠. 인사과에서는 알고 있다고 연희가 대답하는데요. 연희는 영훈에게 정말 결혼에 실패할지 물어보죠. 그게 연희의 사주라고 영훈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훈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나 보는데요. 사주에 칼이 있다고 해서 다 살인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검사나 경찰이 될 수도 있죠. 정해진 사주는 벗어날 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는 연희. 영훈은 연희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했죠. 본인은 변화시켜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을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하냐고 묻는 연희인데 단호하게 피할 수 없다고 답하는 영훈. 흉살의 경우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영훈이 사기꾼이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때 두 과장님이 들어왔는데요. 방금 런던에서 연락이 왔다고 누군가가 전달하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과장. 런던은 드롭하고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 한국에서 먹힌다고 생각하는 로데리. 영훈과 연희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카톡으로 연희가 뭐를 알아냈냐고 물어봅니다. 알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연희. 저녁 왕제부대찌개 앞 신입사원 환영 회식이 열렸습니다. 영훈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식이라고 생각했죠. 이력서 비공개인 최영훈이 궁금한 사람들. 전공은 뭔지 물어보는데요. 인사과에서 강조하던 것이 떠올랐죠. 태평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답합니다. 바깥 세상과 호흡하고 싶어서 상사에 지원했다고 하죠. 면접에서 잘 봐주셔서 뽑혔다고 말합니다. 과장은 먼저 일어났고 영훈은 노대리를 봅니다. 노대리에게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묻는 영훈.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운영한다는 노대리. 팜오일이 비누유지 공업의 원유로 쓰인다네요. 기존 농장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농장주 한 명이 큰 빚을 졌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래서 농장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네요. 런던 쪽 사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식을 마친 영업 2팀. 노대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자고 했죠. 이만 들어가 보겠다는 영훈. 이때 휴대전화가 울리는데요. 연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 발령받으면 그냥 차 한잔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내일 만난다는 임원을 짐작하는 영훈. 바로 자신의 타깃인 차지열 상무입니다. 연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송 사장의 집에 왔네요. 영훈은 좀 어떠냐고 송 사장이 물어보는데요. 진짜 사람을 잘 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연희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영훈의 실력은 내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연희가 왜 차 상무를 신경 쓰냐고 묻는데요. 차 상무는 연희의 아버지가 신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 사장이 손을 내밀면 잡을지 궁금한 것이었죠. 그러다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희. 아빠를 질문하는 연희가 의외인 송 사장입니다. 송 사장은 같이 한번 가볼 건지 묻죠. 연희는 흔쾌히 동의하네요. 영훈이 기운차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 과장님. 회의 자료를 가져다 두게 된 영훈. 노대리의 책상을 뒤적거렸는데요. 그때 영훈의 눈에 들어온 한 자료. 생각에 잠긴 영훈입니다. 회의실 세팅을 마친 영훈이었죠. 연희가 영훈의 모습을 봤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영훈. 노대리가 작성한 보고서를 봅니다.
연희는 영훈이 노대리를 주시한다고 생각했죠. 영훈은 노대리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연희는 고과장의 보류권을 건들자고 제안했죠. 영훈은 감동보다는 걱정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일종의 겸업이라고 말하는 연희. 꾸준히 사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연희와 일하며 실적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영훈은 연희의 제안을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너무 칼대답 아니냐고 하는 연희. 과장님이 회의실에 들어오는데요. 밥을 안 먹었으면 배달해주겠다고 하는 과장님. 과장님은 벌써 송 사장과 연희를 알고 있었죠. 연희에게는 회식 세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훈은 그러자 자기가 도맡아야 하냐고 묻는데요. 고 과장의 불만스러운 표정. 잠깐 영훈과 둘이 이야기해야겠다는 고 과장. 연희가 고 과장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하는 연희인데 그렇다고 말하는 고 과장입니다. 다른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같은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연희. 영훈 사원을 사장님이 직접 뽑았다고도 말했죠. 그러니 업무적으로만 평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 과장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그런 과장을 보며 주제 넘었다고 하는 연희.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과장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뇌리에 불문율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죠. 먼저 사과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고 과장은 연희에게 해명합니다. 연희는 스스로의 성격이 죽었다고 생각하네요. 고 과장은 영훈에게 아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일에만 잘 집중하자고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사장님과 깊은 관계냐고 묻는데요. 사장님과 가까운 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했죠. 이건 말하지 말라고 과장님에게 당부합니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과장은 떠났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고 과장. 영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희가 비호한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하는 고 과장입니다. 무당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힐 팔자를 타고난 아이. 욕심을 버리고 신을 받지 않기 위해 평범한 회사원이 되려고 한다. 운명을 보는 회사원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2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